3편에 이어서 이번 4편에도 한국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편은 강남스타일, 4편은 오징어 게임.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16일 개봉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입니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죠. 2001년에 브리짓 존스의 일기 1편이 나왔고 2004년에 2편이 열정과 애정이라는 부제로 개봉했고요. 3편은 무려 12년이 지나서 2016년에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3편이 나오고 9년이 지나서 2025년에 네 번째 작품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시리즈는 뭔가 인기 있는 시리즈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실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흥행한 게 2편인 것 같거든요. 통합전산망 기록을 보니까 146만 명이라고 나오네요. 외화는 대작 블록버스터가 아니면 막 몇백만 명씩 흥행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인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르 워킹걸 장르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르에서 뭐 유명한 영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한국에서 170만 명 정도가 봤어요. 그리고 섹스 앤 더 시티 극장판이 한국에서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짓 존스 2편에 146만 명이라는 성적은 확실히 이 장르에서는 꽤 흥행한 성적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나름 인기가 있었던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2편 이후 12년 만에 나온 3편은 관객 수가 80만 명 정도로 2편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영화 자체로 보면 3편이 2편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로맨스물에서는 물론 내용이 얼마나 재밌냐도 중요하지만 역시 캐릭터들의 매력, 비주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관객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성견뿐 아니라 월드와이드 흥행 성적도 1편부터 4편까지 갈수록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낙폭이 엄청 크지는 않아서 나름 인기 시리즈의 저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편에서 브리짓의 나이가 43세로 나왔고 이번 4편에서는 나이가 언급된 장면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편에서 낳은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니까 브리짓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짓을 연기한 배우 르네 젤리거의 나이도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캐릭터 나이와 비슷하고요. 역시 로맨스물에서 50대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흥행에서도 영향이 꽤 있는 것 같고 해외적 성적도 정작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 편이고 한국에서는 개봉 첫날 관객 수가 3,000명, 역시 시리즈 역사상 가장 저조한 흥행은 이미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영화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극장가 상황이 극장 요금이나 OTT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영화들이 흥행이 예전처럼 안 되고 있어서 그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래도 50대 여주인공을 내세운 로맨스 영화라는 게 관객에게 어필이 어려운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영화가 괜찮다는 거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로맨스 영화의 경우는 남자가 보는 관점이랑 여자가 보는 관점이랑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잠재 관객층이라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 영화에 만족했던 측면과 여성 관객들이 만족을 느낄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가장 크게 놀란 거는 여주인공의 비주얼이 3편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거. 사실 2편에서 3편으로 넘어갔을 때가 주인공이 나이가 든 게 제일 체감이 되었거든요. 뭐 나이가 든 걸 떠나서 원래 브리짓 존스라는 캐릭터는 이런 로맨스물의 여주인공 치고는 모델 같은 날씬한 체형이 아닌 어느 정도 살이 있는 체형인 게 거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였잖아요. 그런데 3편에서는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왔죠. 이렇게 살이 빠진 것 때문에 더더욱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4편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예전 체형으로 돌아온 모습이었고 얼굴은 3편에 비해서 그렇게 나이가 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60대가 되어도 노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50대 초반이면 충분히 정정한 시절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르네 젤비거가 50대 초반의 나이로 로맨스물 여주인공을 소화하는 게 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브리짓 존스 4편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랑 이야기보다는 남편과 자식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가족적인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3편의 영화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간신히 맺어졌던 남편 콜린 퍼스가 연기한 마크 다하시, 이분이 3편과 4편 사이에 죽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영화 예고편 같은 것도 거의 안 보고 되도록 정보가 없이 영화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예고편은 안 봤지만 어쩌다가 시놉시스는 읽었어요. 시놉시스 첫 문장에서 4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 마크를 잃은 브리짓은 이라고 나오는 거야. 제가 만약 이 시놉시스를 안 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봤다면 시작하자마자 엄청 충격 먹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더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게 차이는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싱글맘이 되었기 때문에 브리짓이 다시 연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사실 그 내용이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를 만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브리짓 존스 시리즈 하나도 안 보고 4편을 봐도 재미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시리즈물이든 간에 전작을 꼭 보셔야 한다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스타워즈 시리즈 있죠.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제가 제일 처음 본 게 에피소드 6이었어요. 그리고 섹스 앤 더 시티. 저 이거 드라마는 하나도 안 보고 영화만 봤거든요. 그런데 스타워즈 에피소드 6이랑 섹스 앤 더 시티 영화판 앞에 내용 하나도 모르고 봤는데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오히려 앞에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들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리즈물의 특징이 앞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도 대충 맞아떨어지게 충분한 정보들을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브리짓 존스 4편에서도 브리짓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 2명, 마크는 죽었고 휴 그랜트가 연기한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있죠. 그 다니엘하고 브리짓하고 절친처럼 지내는 내용이 이번 4편에서 나오거든요. 이 시리즈를 하나도 안 보고 이번 4편만 보면 브리짓과 다니엘이 전작들에서 어떤 관계였을지 상상하게 될 텐데 대충 맞아떨어지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당연히 한때 사귀기도 했을 테고 다니엘이 브리짓의 남편인 마크와는 라이벌이자 뭔가 아구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상상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영화의 내용에도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전작 모르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전작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즐길 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엔딩 크레딧에 전작들의 중요 장면 이미지와 영상 클립들이 나오거든요. 이 시리즈의 오랜 팬이라면 아주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작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1편에서 브리짓 존스가 32세였고 아마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 그랜트가 연기한 다니엘이 브리짓의 직장 상사였는데 어쩌다 둘이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엄청난 바람둥이라서 결국 헤어지고 직장 상사랑 사귀다 헤어졌으니까 결국 직장인 출판사도 관두고 방송국에 새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콜린 퍼스가 연기한 마크는 좀 무뚝뚝하면서도 브리짓한테는 신경 거슬리는 남자였는데 결국 서로 츤데레처럼 굴다가 마지막에는 마크랑 맺어져요. 이 캐릭터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다하시 캐릭터랑 거의 똑같아요. 애초에 이거 원작 소설 자체가 오만과 편견의 현대판 느낌으로 쓴 소설이라서 남주 이름도 똑같이 다하시, 대놓고 오마주 한 거죠. 아무튼 1편 마지막에 마크랑 사귀게 되고 2편에서는 마크랑 연애를 하면서 연애의 모든 순간이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오해와 갈등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짝 멀어졌을 때 또 다니엘이 등장해서 슬금슬금 끼어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마크랑 갈등을 풀고 다시 잘 되는 그런 내용이 2편이고요. 2편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그냥 칼로 물베기한 내용이 전부예요. 12년 만에 나온 3편은 2편보다 훨씬 내용이 재밌는데 되게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브리짓과 마크는 진작에 헤어졌고 마크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상태, 그리고 43세의 브리짓은 여전히 싱글인 상태로 영화가 시작해요. 브리짓이 미국의 음악 축제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랑 원나잇을 합니다. 그리고 마크랑도 어디서 우연히 만났다가 마크가 지금 아내랑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분위기 타서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브리짓은 임신한 걸 알게 되는데 아빠는 누군지 몰라.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원나잇한 남자는 패트릭 댐시가 연기했고요. 아무튼 결말에서는 아빠가 마크인 걸로 밝혀지고 둘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4편은 브리짓은 나이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50대 초반 정도인 것 같고 마크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시점,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마크는 국제 변호사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해외 어느 분쟁 지역에 업무차 갔다가 테러에 휘말려서 죽은 걸로 나옵니다. 브리짓에게는 3편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딸이 굉장히 어려서 아빠 얼굴도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브리짓이 싱글이 되었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연애하라는 오지랖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제가 보면서 특히 계속 들었던 생각은 1편이 2001년에 나왔고 4편이 나오기까지 지난 24년 동안 세계가 대격변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20년 전에는 여성의 자유연애, 성적 보수성을 탈피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게 여성주의 이념 혹은 여성향 콘텐츠에서 대세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브리짓 존스도 그렇고 특히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비 운동, 연애 안 한다잖아. 연애를 해야 한다는 관념 자체를 기존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사회적 가스라이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브리짓 존스 4편에서 또 사람은 연애하고 살아야 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는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브리짓은 남편이 죽고 집에서 애들만 돌보고 살다가 주변에서 계속 이제 다시 일도 하고 연애도 해라 이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결국 방송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연애도 합니다. 항상 남자는 2명이야. 사실 브리짓 존스 시리즈뿐 아니라 거의 모든 로맨스물의 정석적인 내용이죠. 아주 눈에 띄는 멋진 상대랑 연애하다가 그 연애는 사실 겉만 화려할 뿐 내실이 없는 거였고 사실은 주변에 있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상대가 찐사랑이 되는 거. 너무 흔한 스토리. 그런데 이 전반부의 내실 없는 화려한 연애가 은근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에 브리짓이 만난 상대는 20대 후반에 진짜 잘생긴 킹카거든요. 록스터라는 이름의 캐릭터이고 배우는 레오 우달, 넷플릭스 드라마 원데이로 최근에 좀 핫한 배우입니다. 이런 로맨스물에서는 역시 여성 관객들이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장면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브리짓이 록스타랑 사귀게 되면서 지인의 생일 파티에 같이 가요. 거기 브리짓의 지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의 애완견이 수영장 물에 빠진 거야. 그런데 록스타가 파티장 도착하자마자 걔가 물에 빠진 거 보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걔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록스터가 딱 물에 뛰어드는 순간과 수영하는 모습, 그거를 막 엄청 섹시하게 연출하면서 주변 여자들 표정이 막 황홀해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표정 다 짓고 있고, 걔를 구해서 수영장 밖으로 나온 다음에 뭐 당연히 우통 벗어야죠. 근육질 식스팩 딱 드러나니까 또 여자들 반응이 난리가 나고, 그렇게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브리짓한테 아주 멋지게 키스를 해요. 모든 여자들의 부러움을 한 번에 받는 그런 순간, 이 시리즈 통틀어서 여성 관객들을 위한 대리만족 서비스 장면으로는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대리만족 판타지 순간을 영화의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는 그런 겉만 화려한 내실 없는 연애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정형화된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상대는 브리짓의 아들인 빌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에요. 월리커라는 이름의 선생님이고, 배우는 치웨텔 에조포입니다. 이 캐릭터는 화려한 인싸 인기남들과는 정반대 스타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외모나 옷차림도 되게 수수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아주 엄격하고 깐깐해요. 특히 등교 시간이나 학교 쉬는 시간에 호루라기를 삑삑 시끄럽게 불면서 학생들이 지도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비호감.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 선생님을 잘 따르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브리짓의 가족에 아빠이자 남편인 마크가 죽은 이후로 해결해야 할 깊은 고민 같은 게 있었거든요. 특히 아들인 빌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월리커 선생이 그거를 상담해주고, 마지막에 학생 장기자랑 발표회에서 빌리와 같이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면서 브리짓 가족의 고민이 다 해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브리짓이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결국 월리커 선생님과 맺어지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랄까, 이 시리즈의 전작들에서 본 적이 없었던 아주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남자 주인공 자체가, 물론 치웨텔 에조포도 외모 자체는 엄청 멋지죠. 잘 꾸미면 충분히 알파나 핑카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 남자 주인공 배우가 치웨텔 에조포라는 거 알았을 때 한편의 패트릭 덴시처럼 또 어디 잘 나가는 기업의 CEO거나 그런 역할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 나온 남주 중에서 가장 수수한 역할로 나와가지고, 브리짓이 마크나 다니엘 같은 알파남들하고만 엮이다가 이렇게 수수한 상대와 맺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확실히 브리짓이 50대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다 보니까 전작들에서처럼 지지고 볶는 좌충우돌 연애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진중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방향을 잡은 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전반부에서 킹카와 화려한 연애를 하는 내용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으로 영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리즈의 정체성이 될 만한 요소들도 잘 이어갔고요. 브리짓이 항상 너무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나오고, 그런데 그런 내용 나올 때마다 브리짓의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1편에서 막 엉덩이 커다랗게 나오는 거 전국에 다 방송된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현실에서 겪으면 속상해서 돌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리짓은 엄청 창피해 하면서도 또 해탈하고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되게 귀엽고 캐릭터가 엄청 매력 있습니다. 브리짓 존스가 모델 같은 화려한 외모에 나이도 어린 그런 여주인공이 아닌데도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귀엽고 매력적이에요. 이번 작품은 정말 로맨스 물러서도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고 감동도 있고, 이전 시리즈의 추억을 훈훈하게 느끼게 되는 장면들도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흥미로웠던 게 몇 개 있는데, 혹시 요즘 태극권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나요? 같은 날 개봉한 영화 두 편에서 둘 다 태극권 관련 내용이 나와요. 일본 공포영화 사유리, 여기서도 태극권 훈련하는 내용 나오고, 브리짓 존스 4편에서도 브리짓이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쉬는 날 태극권 배우로 다닌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리고 3편에 이어서 이번 4편에도 한국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편은 강남스타일, 4편은 오징어게임. 3편에서 강남스타일 틀어놓고 춤추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4편에서 브리짓의 이웃 아줌마가 자기 애들한테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오징어게임에 보내버린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의 힘, 이번에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재미와 감동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은 좋은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작들을 안 봤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전작을 다 보셨다면 이번 작품도 반드시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